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2월 6일은 뉴질랜드의 국경일인 와이탕이 데이로 뉴질랜드 건국 문서로 간주되는 와이탕이 조약이 서명된 날입니다. 와이탕이 조약은 1840년 2월 6일 영국 정부와 마오리 대표관에 서명됐으나 영어와 마오리어 사이에 해석의 차이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와이탕이 데이를 앞두고 어제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지도자를 비롯해 각 정당의 정치인들과 와이탕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액트당의 데이비드 세이모어는 마오리어 연설을 통해 자신은 사람들을 분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지도자 크리스토퍼 럭슨은 와이탕이 조약에 서명한 사람들은 보다 안정되고 번영하는 국가를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와이탕이 조약이 불완전하지만 궁극적으로 고무적인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지난 1월 90살로 세상을 떠난 마오리어 운동가 티테파이 하라위라를 언급하면서 뉴질랜드 역사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며 와이탕이 데이에만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의 침수 피해를 조사하는 평가팀은 오클랜드 지역 1,489채 주택에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이 밖에 빨간색 스티커가 부착된 주택도 263채로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스티커는 건물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손상돼 재진입이 금지된 집을 의미합니다. 노란색 스티커는 건물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건물의 임시 사용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오클랜드 주변 29군데 도로는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테임스 코로만델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렌 솔트 시장은 이 지역의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만델 반도의 25번 A 국도는 심각한 산사태로 인해 폐쇄됐고 또 다른 도로도 부분적으로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솔트 시장은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는 추가 산사태의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솔트 시장은 테임스 코로만델 주변에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변을 여행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부 오클랜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물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물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티티랑이, 코니니, 오라티아, 글렌 이든 일부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번 폭우로 수도망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 사용을 줄이도록 경고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폭우가 몰아친 후 며칠 동안 오클랜드 서부의 많은 가정에서 물 공급이 끊겼고 식수 공급을 위해 비상급수선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워터케어 관계자는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시닉 드라이브에 있는 수도 본관의 상당 부분이 손상됐고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일시적으로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샤토 ton가리로 호텔이 어제 문을 닫았습니다. ton가리로 국립공원에 위치한 샤토 ton가리로 호텔은 지난 2020년 4월에 만료된 30년 임대 갱신 문제를 놓고 국토보존부와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진평가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반이 이동하고 있고 일부 호텔 인프라가 더 이상 지금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호텔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36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던 샤토 ton가리로 호텔은 1929년에 세워진 고급 호텔로 파카파파 스키장을 찾던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계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최근 부패 인식 지수에서 뉴질랜드는 핀란드와 함께 2위를 기록했고 덴마크는 가장 투명성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는 87점으로 작년보다 1점 하락한 반면 덴마크는 90점으로 2점 향상됐습니다. 뉴질랜드가 연간 투명성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2006년 이후 세 번째입니다. 한편 한국은 63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금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맞춰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4분기에 7.2%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이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인 1 내지 3%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연금 지급액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약 7.2%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안타깝게도 연금이 7% 인상되더라도 연금 수급자들은 평소 지출하는 생활비를 따라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이민부 장관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뉴질랜드인의 추방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호주는 거의 10년 전에 제정된 이민법을 적용해 수백 명의 뉴질랜드인을 추방했습니다. 이 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국외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새로운 5달러짜리 지폐에는 찰스 3세 국왕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주 중앙은행이 발표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새 디자인이 호주 원주민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주의 5달러짜리 지폐 디자인에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여왕이 숨진 후 호주에서는 입헌 군주제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5달러짜리 새 지폐가 나올 때까지 현행 5달러짜리 지폐는 계속 발행되고 새 지폐가 발행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정점을 훨씬 지났고 필수 테스트 결과에서도 코로나 검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데이비드 웰치 박사는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모든 숫자가 3, 4주 전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감염자 수가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여자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FIFA의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이 공식 후원사로 지명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긴급히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 유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풋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풋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스포츠의 조잡한 장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월드컵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데 주최 측은 기록적인 20억 명의 시청자들이 토너먼트를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 해피월드 TV의 프로그램은 유튜브 해피월드 코리안 TV나 구독을 누르시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